이제 가천대학교 바이오 나노학과 교수님을 재직하고 계시고요. 왜 학력을 왜 영어로 해주셨죠? 네,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대학의 화학과 학사,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를 좀 하시고요. 제가 영어에 좀 약한데, 네, 그다음에 카네기 대학의 뭐 방문연구원, 그다음에 뭐 포스닥 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가천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업종 및 수상 경력도 되게 많은데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주요 연구 분야는 혈액 치매 바이오마커 개발, 그리고 치매 유전자 분석 및 크리스퍼 가스를 이용한 치매 세포주 개발, 혈액 치매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치매 치료제 개발, 거의 이제 치매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실 안성수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안성수입니다. 굉장히 학생 여러분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셔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 금요일의 과학 터치,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서울의 이제 정덕도서관, 그 다음에 또 미추홀, 인천에 있는 미추홀에서도 강연을 하면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교류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님들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님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하셔서 이렇게 교류하고 제가 또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중에는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자리에 저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매를 연구하는 연구자고요. 환자를 보지는 않습니다만 의사 선생님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구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가다는 또 치매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하실 때 같이 병원을 같이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연구하고 있는 이 굉장히 어려운 힘든 치매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아파하시고 또 돌봐드리는지도 저도 조금씩은 느껴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치매 치료 연구라고 굉장히 큰 범위의 주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치매 연구를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발표했던 논문 이제 강연은 치매 극복 한국에서부터라는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서 한국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토픽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은 저희가 도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는 치매 치료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진짜 가능한지, 그걸 어떤 방법으로 단계마다 저희가 하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치매. 굉장히 두 글자잖아요. 간단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두려움으로도 다가오기도 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어린이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할머니 할아버님이 잘 기억 못 하시는 건 당연하고 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치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예방이 되고 치매에 안 걸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치매에 외국에서 사는데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분, 학교를 중퇴하신 분들이 치매에 굉장히 많이 걸리세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를 공부를 하시면 치매 예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치매 예방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가져온 게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 제가 받은 선물인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인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거를 맞추신 분은 한 분한테 제가 이거를 드리고 또 다른 한 분한테 또 이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 인물이에요? 네? 다 인물이에요? 네, 다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저 이제 슬라이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명의 치매 환자분이 생기셨어요. 3초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분의 치매 환자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치매란 질병을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예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8% 정도의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에 걸린다 그러고, 거기에 치매 진단이와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30년이 되면 2 trillion, 한 2경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희가 아는 애플이나 구글 다 아시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치매 한 질병에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대륙이 어디죠? 아시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드린 거 아니에요. 인물에 대해서만 제가 드리는 건데, 아시아.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을까요? 치매? 치매. 맞아요. 아시아가 가장 높아지는 맞아요. 아시아에서 치매 환자분들이 제일 빨리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요? 저쪽에서 나요. 맞아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그렇게 치매 환자들이 없어요. 청정 지역이라서 그렇지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네. 맞아요. 아시아에서 되게 많아요. 한국도 거기에 아시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걱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만들었다는 그거 만들고 있다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 정복 한국에서부터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2020년에 가까웠잖아요. 이제 몇 달 후에는 2020년인데 지금 84만 명의 치매 환자분들이 계시고, 앞으로는 치매 환자분들이 계속해서 급속하게 증가를 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치매는 바로 발병을 하는 게 아니라 3, 40년 전서부터 조금씩 발병을 하다 나이가 들면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 때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예방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보세요. 한국에서 이거는 국회 예산처에서 예측한 건데 2020년 저희가 한 15조 2천억을 쓰고 있어요. 15조 2천억,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해서 43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세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는 연구자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그거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이분이 누굴까요? 여기. 맞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선생님 로얄 데이저 어쩌고 대통령 왜 제 이 인물 사진을 가져왔냐면, 이분도 대통령이시잖아요. 미국 그 연합합중국을 다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리드하신 분이신데, 이분도 나중에는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분도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가져와서 이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시면서 대통령직을 또 이제 거기서 그 텀이 끝나서 대통령 임직이 끝나서 다시 이제 부인 낸시 레이건이랑 같이 이제 그 사회에서부터 이제 떨어져서 생활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의 치매에 걸리면서 자기 기억을 상실하고 나중에는 자기까지 기억을 못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연구소를 또 만드셔서 치매를 우리가 연구해서 극복하자라고 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말기에 보시게 되면 편지를 쓰셨는데 어때요? 글씨가 또박또박하지 않고, 또 거기서 쓰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난간이 굉장히 이상하게 좀 한쪽으로만 쏠리잖아요.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그 나중에 치매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치매가 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홍보를 또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영화나 연속극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그래를 사랑합니다. 송재우 씨가 자기 부인의 치매를 당신이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치매에 대해서 방영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Away From Her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또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발병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일 때 젊을 때도 치매가 발병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첫 번째 제일 어린 나이에 발병하신 분에 대한 케이스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젊었을 때 굉장히 총망받았던 이제 교수님이신데 영화에서는 또 치매에 이제 젊은 나이 때 발병을 하셨고요. 또 우리가 치매를 생각했을 때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머릿속에 기억이 지워지지 않나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천일의 약속에서는 여기 수의 연예인이 아기들도 있었잖아요. 엄마로서의 내가 만약 치매가 젊었을 때 걸리면 내 가족은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잘 그리셨고 또 요즘에 이제 연속 방영이 끝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눈이 부시게에서 굉장히 김혜자 씨가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표현을 해주셔서 치매가 먼 나라 이야기 또 앞으로 그거가 아니라 진짜 우리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 이웃에서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기억은 지워질 수 있지만 프로그레션이나 아니면 그런 메커니즘, 과학적으로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치매는 변이되고 응집된 단백질의 반란과 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박테리아도 원인이 아니고 또 바이러스도 원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뇌에 있는 뇌 세포를 죽이면서 이제 치매가 발병하는 때는 생명체가 없는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하면 고기 생각하는데 고기에 있는 단백질도 단백질이지만 그런 단백질들이 저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소화를 잘 해내서 화장실로 하면은 이제 다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살아남을래, 나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저희 몸 안에서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걔네들이 또 서로 응집이 돼요. 그래서 축적이 되면서 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이되고 응집된 단백질의 반란과 축적이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퇴행성 뇌질환 분의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뇌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위는 이제 이분은 파킨슨 병에 걸리신 분의 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위가 보시면은 굉장히 빨간색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 활성화가 안 됐는지 저희가 정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단백질들이 응집이 돼서 흡착이 되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누렇게 스테인을 하면서 뇌의 단편을 저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자현미경은 뭐예요? 굉장히 작은 전자를 쏴서 그 이제 구조체를 보는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노 입자처럼 이런 것들이 뇌에 흡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나노 입자가 독성을 띠고 이제 뇌를 죽이는구나라고 해서 그거를 이 나노 입자를 한번 정제를 해봤어요. 정제를 해보니까 이렇게 바늘 같은 이제 단백질들이 원래는 고기니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잘 소화도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응집이 돼서 딱딱해서 저희 몸 안에서 세포가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소화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세포가 이제 죽는 경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들은 이렇게 자기 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구조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게 구조가 바뀌어요. 아직은 이건 왜 그런지는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얘네가 이제 원래 구조를 해서 변형 단백질로 바뀌게 되면 서로 이제 응집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독성도 띠기도 하고 또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저희 몸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치매, 그 쿠스펠 제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광우병의 좀 그 프리온의 단백질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광우병도 그런 일종의 이런 단백질에 응집이 돼서 되는 그 질병이고요. 어떤 당뇨도 그렇고 어떤 신장병도 이렇게 해서 단백질들이 응집이 돼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발병하는 질환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보면은 저희가 그 병원에 가거나 치과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치과 도구를 우리가 이제 소독을 할 때 UV라고 해서 자외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외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박테리아도 죽고 또 바이러스도 죽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의료기구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UV를 쬐어주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다 죽어요. 유전자도 걔네가 이제 인액티베이션 되거든요. 그런데 변이된 단백질은 UV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쪼여줘도 자기네들은 생명체가 아니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발병을 계속 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광우병도 일종의 그런 단백질이 흡착이 되는 질병이라서 다 아시죠? 바로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 답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프리온 단백질이라서 이제 정상적인 단백질은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원인을 모르게 비정상적인 단백질로 바뀌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늘 모양의 단백질들이 흡착이 돼서 뇌에 축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감염성도 띄기도 하고 또 서로 응집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포를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여러 개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몰라서 서로 이런 질병을 가지고서 명명을 한 게 뭐 sporadic CJD, familial CJD, 뭐 GSS, FFI, iatrogenic, 아니면 쿠루.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다 이제 원인이 이제 프리온이라는 게 발견됐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이 유일한 치료도 아직 안 됐는데 유일하게 노벨상이 3번이나 프리온 연구하시는 분한테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프리온 연구, 광우병 연구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째 이제 노벨상 수상자는 아마 프리온 치료제를 만드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리온 질환, 광우병은 이제 동물에서만 사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동물에서 맞아요. 밍크가 뭐지? 밍크, 그 밍크 옷 있잖아요. 굉장히 비싼 그 코트, 겨울에서 입는 코트가 이제 밍크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밍크에서도 얘네가 이제 정신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광우랑 거의 이제 비슷한 메커니즘이고요. 광우병, 네, 소가 돼야 되는데 소를 먹어서 광우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소에다 소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소가 광우병에 걸려서 이제 소한테 소를 못 먹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다행이죠. 네, 다행이에요. 네, 그럼 양이 맞아요. 그것도 걸려요. 그래서 초식동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초식동물은 풀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한국에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사슴들이 있는데 이 사슴 광록병이라고 하잖아요. 광록병은 어떻게 발병됐냐면은 저희가 사슴을 카나다에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수입한 사슴이 이제 광록병에 걸렸던 사슴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광록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백질에 의해서 이제 발병되는 질환인데 보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거기에 원인되는 단백질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쿠스펠 자콥 디지즈는 사람에서 발병하는 프리온 질환인데 프리온이 원인 물질이고,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이타랑 타우라는 단백질이 흡착이 돼서 발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럼 그걸 예방하는 주사는 없는 거예요? 예방이 안 돼요. 예방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예방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고 그리고 뛰어놀고. 그래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놀면 왜 예방?
왜냐하면 뇌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퇴화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퇴화가 되면 우리가 이런 단백질들이 뇌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뜨놀고 하면 뇌에서 그게 빠져나와요. 아유, 좋은 질문이랑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은 알파시닐콜이라는 단백질이 또 응집이 되고, 또 당뇨는 또 아밀린이라는 단백질이 또 응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이요? 이상적인 단백질. 네, 변이 단백질이에요. 이상적인 단백질? 네, 이상한 단백질로 변한 거예요. 비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뇌에는 아밀로이드 플렉이 이렇게 흡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프리온에 아까 그랬더니 이제 징그럽죠. 맞아요. 징그러워요. 그리고 헌팅턴이라는 단백질이 흡착이 되고 알파시닐콘이라는 루이바리가 흡착이 되고, 근데 이건 이제 뇌에만 흡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는 뇌뿐만이 아니라 아밀로이드 A라는 단백질이 키드니, 신장에도 흡착이 되는 걸 저희가 찾게 됐고, 또 팬크리스, 비장이잖아요. 비장이는 또 아밀린이 거기서 흡착이 되고, 아밀로이드 L이라는 단백질은 또 본메로, 뼈에도 흡착이 되고, 심장에도 또 트랜스다이라는 단백질이 흡착이 돼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병을 해서 저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또 뇌에서 있는 치매도 굉장히 다양한 치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진단을 하는데 100%로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한 40, 모든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한 40%를 차지하고요.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그분이 진짜 정신 이상인지 아니면은 조울증인지 치매인지, 여기서 나오는 혈관성 치매인지, 또 루이소 이름이 굉장히 어떤 변화를 시켜요? 맞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생각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몸이 말이 안 들어요. 맞아요. 서서히 장애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전두엽 치매. 그래서 앞에만, 이제 뇌에 있는 앞에만 망가져요. 다른 데는 멀쩡한데. 눈을 보는 게 눈을 보면 눈은 잘 봐요. 눈을 보는 뇌는 뒤쪽에 있어요. 재밌죠? 뭘 보는 거예요? 앞쪽은 우리가 사고라든지 공부하는데 많이 앞쪽에 있는 뇌를 그걸 써요. 아예 못하는 거죠. 그거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기타 치매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병원에 가면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타 치매, 아까 얘기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간 기능, 신부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수두증에 의해서도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100% 진단을 하려면 진단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뒤에 치매 왜 다 치매라고 이름을 이렇게 치매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그게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디지즈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디지즈를 병이잖아요, 디지즈는.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치매라는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지 병명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어린이가 진짜 또릿또릿합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이제 1909년도에 알로이드 알츠하이머 박사님이 먼저 이제 첫 번째 환자를 진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또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뇌의 단편을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메인 피처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인성 반점, 그래서 플렉이 세포 밖에서 막 이제 흡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신경 섬유 다발이라 그래서 세포 안에
다발들이 막 이렇게 또 흡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피처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해서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계속해서 알츠하이머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치매가 이렇게 그 진전을 하게 되면서 뇌의 기능이, 인지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시작은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 시작을 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억력이 깜빡깜빡했다고 해서 치매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이게 걸리는 시간이 3, 40년이 걸린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뇌가 망가지게 되면서 다른 쪽에 있는 뇌에 파랗게 변하는 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부위에 있는 뇌로 이제 이런 그 변이 단백질, 응집 단백질들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선생님 네. 있잖아요. 갈수록 네.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매가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선생님, 네. 중간에 있는 하얀색 줄을 넣으면 이게 치매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얀색 줄을 넣게 되면 인지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서 자기 혼자로서의 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는 줄이에요. 굉장히 좋은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전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서 영어로는 그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부터는 혼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나이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발병하시는 치매 환자분들을 가지고서 조발성 치매, 영어로는 EOAD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천성 치매는 65세 이상의 발병을 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후천성 치매 LOAD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65세 이전에 유전성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유전성으로 있어서 나타나는 이제 치매분들이 이제 20대서부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65세 이후에도 이제 그 후천성 치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되고 있는 유전자들이 보시면 대표적으로 4개예요. 65세 이전은 여기서 나오는 APP, PSEN1, PSEN2가 이제 관여가 되고 있고, 후천성 치매는 A4E와 다른 진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이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생각나면 또 질문해 주세요. 뒤에 쪽에서 네, 네,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좀 생각나면 곧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안타까운 거는 이 치매가 오로소멀 도미넌트라 그래서 저희가 엄마한테서 유전자 하나를 받고 아빠한테서 유전자 하나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아기를 낳게 되면 50%의 확률로서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확률이 50%라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 엄마의 할머니가 네,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결혼했잖아요. 네, 엄마 아빠를 해줬잖아요. 네, 그럼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결혼을 해서 제가 나오면 맞아요. 선생님이 네. 돌연변이 확률이 있다고. 근데 어린이를 봤을 때는 돌연변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50%가 있어요.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치매가 있으셨다 그러면 그 돌연변이를 찾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인데 50%라서 나머지 50%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을 발명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팀들인데요. 그래서 서울대 분당병원 김상윤 선생님 임상팀, 중앙대병원 유영철 선생님, 질병관리본부,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길병원,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 있는 연구자들입니다. 그래서 김상윤 선생님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경과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치매 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잘하시고 저랑도 논문을 지난 3년에 한 33편을 치매에 대해서 내셨던 교수님이라서 굉장히 유명하시는 교수님이시고 TV도 명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세요.
그다음에 중대에 있는 윤영철 교수님도 TV에 나오셔서 치매 강연도 하시고, 이제 이 피플바이오 강성민 사장님이신데, 강성민 사장님이 세계적으로 최초로 상품화해서 치매 혈액 진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번 여러분들이 각광을 이제 눈여겨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또 설명을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 진짜 연구에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셨고, 그다음에 길병원에서도 박기영 선생님이 치매 그 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셔서 저희가 공정 연구를 혼자 연구하면 안 됩니다, 요새는.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분야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풀바디오라는 직업은 약간 회사에서 이거 피플바이오라는 그 이름은 회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혈액 치매 진단 킷을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가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발병하기 전에 내가 치매 걸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공동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찍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저희가 치매를 지연을 하거나 그 치매의 그 진행성을 굉장히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를 빨리 발견하는 게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치매 진단을 어떻게 하냐? 이제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임신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관계를 분석을 하고 신경 심리 검사를 하고 MRI라고 해서 뇌를 이제 단층을 측정을 하고, 또 굉장히 이건 비싸지긴 하지만 저희 뇌에 이제 뇌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지도 보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 이 척수액은 굉장히 아프진 않아요. 근데 바늘을 보면 무서워요. 이제 제가 사진도 좀 가져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진단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MRI는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펫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분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다 모르시는 분이 많지만 여자분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었는데 우리나라 그 남자 대통령 다음 그 대통령. 대통령은 아니시고요. 학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학생. 문재인 부인은 아닙니다. 네, 이길려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길려 박사님은 저희 학교 총장님이십니다. 네, 제가 가천대학교에 2007년도에 발령을 받게 됐는데요. 그때 이길려 총장님이 한 50명의 교수님을 전 세계에서 리크루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엉덩결에 이제 그 가천대에 오게 됐는데, 이길려 총장님이 그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애착이 있으세요. 치매, 암, 당뇨. 그래서 세 연구소를 만드셨는데, 암당뇨 연구소, 뇌과학 연구소, 바이오나노 연구소. 그래서 저는 바이오나노 연구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길려 총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조장희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조장희 박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펫이라는 테스트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노벨상 수상자의 명단에도 이제 안 되셨지만 추천은 굉장히 2번씩이나 추천을 받으셨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장희 박사님으로서 7.0 테슬라 MRI를 개발하셨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됐어요. 14년이 됐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이런 이제 그 단층 영상 촬영을 받으시게 되는데, 결과를 받게 되는데, 저희 병원의 뇌과학 연구소에서 단층 촬영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뇌를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브레인 애틀라스를 해서 뇌 지도를 또 그 책으로도 내셔서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가천대학교에서 이런 영상 기술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펫도 같이 MRI랑 같이 퓨전 시켜서 융합을 해서 저희가 어느 부위에서 진짜 망가졌는지까지도 저희가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또
송도에는 브레인밸리 의료 복합단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2만 평 정도 되는 거죠. 2만 평 정도 되는 데에서 지금 연구소를 또 건립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11.74 테슬라라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뇌에 단층 촬영을 해서 진짜 치매가 원인이 뭐고 어디에 그런 단백질들이 흡착이 됐는지를 우리가 영상적으로 보겠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1.74 테슬라 MRI는 뇌에 뇌만 이제 스페셜라이즈 된 거고 세계 처음이면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척수액 보시는 것처럼 다른 주사 바늘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렇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늘을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한 이 정도로 길거든요. 이거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이제 길이가. 그래서 두렵지만 저희가 척수액을 뽑아서 더 정밀하게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척수액도 연구를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 두려운 연구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구를 이제 여러 가지 문구가 있는데 그 좋은 게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혈액을 연구를 하면은 여기서 모든 이제 과학의 그 실마리를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그 생각에서 제 연구는 대부분 다 피에 관한 연구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네. 그 약은 언제 만들었어요? 그 아직 시판 안 됐어요.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선생님과 같이 있는 과학자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치매가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 몰티머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MDS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쳐보시게 되면은 이게 피플바이오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치매 혈액 진단은 한국 겁니다. 일본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유럽 것도 아니고 한국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시판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특허료를 한국에다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맞아요. 그거를 이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은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발된 기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 하나는 이제 시편과 야고보서에서 나온 구절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조물주시니까 제가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걸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러면 진짜 어떻게 아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두 마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마음은 딱 단일하게 이제 하나님만 믿고 거기에서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 두 마음이 있고 세상에 대한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다음에 또 나는 직장에 대한 마음, 돈에 대한 마음, 욕심이 굉장히 많으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바로 이 캐릭터리스틱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된 것처럼 단백질들이 응집을 하잖아요. 뭉쳐서 이제 거기서 침전이 되는데 정상적인 단백질들은 단일체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소화를 할 때 굉장히 잘 소화가 돼요. 없어져요. 잘 없어지고 기능을 한 다음에 자기는 또 없어지는데 이런 응집된 단백질들은 정상적인 단백질들을 이렇게 꼬셔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꼭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욕심이 성장하여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여 죽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얘네도 단백질들이 응집이 돼서 세포를 죽여요. 맞아요. 그게 이제 뇌에 축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집체만 테스트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MDS라고 했고 이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단일체가 있으면 시그널이 나오지 않아요. 한 마음이 있으니까 유혹을 해도 거기서 넘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응집체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또 한 번에 잡고 또 여기서 캡처링과 디텍션을 잡게 되면 유혹을 하게 되면 거기서 유혹에 넘어와서 거기서 발광을 하거나 발색을 하는 시그널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치매에 걸리셨고 안 걸리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치매 연구를 할 때 여러 가지 검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혈액 테스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몸이 안 좋으시다 생각하시면 이제 건강검진이나 병원에 가서 혈액 치매 테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더를 내리셔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혈액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아까 작년에 제 타이틀이 치매 극복 한국에서부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부터 이게 그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저희가 팔게 되면 거기서 수익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2개를 냈어요. 그래서 백투백이라 그래서 앞뒤로 내서 하나 논문은 이제 이론에 대해서, 하나는 임상에 대해서 환자 그 샘플을 가지고서 많이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과 이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혈액에서 이 응집체를 저희가 구분해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저희가 구분해낼 수가 있어서 이 논문을 내는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죠. 왜 그러냐 하면 한국에서 니네가 진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어? 하면서 다시 검증해와. 검증해서 빠꾸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 요걸 되게 많이 받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연구를 더해서 나중에는 이게 2개가 이제 그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밌는 거 처음에 실험하니까 시그널이 치매 환자분과 정상이 구분이 안 가요.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시료를 넣기 시작했어요. 치매에 관련된 시료를 넣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환자분의 혈액에서는 응집체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정상적인 분의 혈액에서는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환자분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치매에 걸리신 분들의 혈액과 정상적인 혈액을 저희가 구분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MRI라든지 펫이라든지 척수액에서 뽑아서 하는 테스트라든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코릴레이션을 저희가 보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 기술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중국에서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중국에서도 치매 환자분들의 혈액, 그다음에 정상분들의 혈액을 뽑아서 했을 때 논문이 지금 이제 액셉트가 돼서 아마 올해 안으로 또 나올 텐데 중국에서도 검증이 됐고 또 홍콩에서도 지금 공동 연구하고 있고 필리핀에서도 지금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BUMC라 그래서 치매 센터가 유럽에서 제일 큰 병원이 바로 네덜란드는 BUMC인데 거기와도 지금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유타 대학교 또 인디애나 의대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MDS 기술이 그 진단, 예측 또 환자를 모을 때 진짜 환자 이분이 치매 환자인지 또 스크리닝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축적이 되는지도 모니터링을 할 때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치매 치료약이 지금 전부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매 치료약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진단법이 없다라고 해서 진단법을 이제 개발하는 연구가 이제 2019년도 올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젝트이 이제 미리에드라고 해서 치매 바이오마커 진단 연구가 이제 4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조금 더 대학원생이면은 여기에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 아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looking for candidate PhD student 그래서 거기서 대학 박사학위 그 연구원을 뽑아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거기서 인력 양성을 해서 치매의 진단법을 정확하게 개발하겠다라는 연구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Horizon 2020 연구의 이제 일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은 유럽에 있는 기관들이에요. 근데 두 기관만 한국에서 초대가 됐어요. 하나는 저희 가천대학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피플바이오에서 초대가 돼서 그 11개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회사도 9개 회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가천대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대학원 박사학위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이제 각 연구소마다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보내서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연구를 해서 그 진단법을 배워서 이제 치매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바지하게끔 이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에서 있는 그 박사학위 그 학생들이 오는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갈 수가 있고 꼭 미네르바 대학처럼 꼭 한 군데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거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에도 이제 파견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나이가 들은 후천성 치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발성 치매 65세 이전에서도 치매 환자분들이 저희가 지금 환자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어린 치매 환자분을 보시면 33살에 벌써 치매가 발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가진 엄마였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한국으로 다시 귀환을 해서 보니까 치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pre-SEN1이라는 유전자에 163번이 되는 아미노산이 원래는 히스테딘이라는 아미노산이 H라는 아미노산이 P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던 분인데 한국으로 보시는 것처럼 뇌가 굉장히 여기가 쪼그러들었죠. 그리고 또 이 가운데가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원래는 크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커지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커지진 않지만 쪼그러들면서 치매가 발병을 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남편분이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발병을 하고서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이 넘게 그 간호를 했어요. 진짜 남편분의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셔서 매일 마사지 하시고 매일 그 물리 치료를 남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논문을 냈을 때 치매 발병을 하고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돌연변이 33세에 발병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기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기증을 하셔서 보니까 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아밀로이드 플렉이 협착이 됐었고 탱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진단이 그렇게 확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셨고요. 그래서 남편분이 굉장히 지극히 이제 돌보셨고 또 아버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50세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이렇게 된 거를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찾아냈고 또 유전자에서 거기서 이제 이상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찾아내게 됐습니다. 또 이 논문은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조발성 치매 유전자를 제일 많이 찾은 그룹인데 서울대에 있는 김상윤 교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되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응집이 되는 단백질, 원인되는 단백질 그 근처에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과학자들이 고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위디시 뮤테이션, 그다음에 이탈리안 뮤테이션, 저먼 뮤테이션, 아이오와 뮤테이션, 런던 뮤테이션 등으로 뮤테이션을 우리가 이제 그 고장 도시의 이름을 따서 나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찾은 뮤테이션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 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논문이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8월 31일 날 온라인으로 논문이 기재가 돼서 저희가 서울 뮤테이션. 근데 이분은 50세에 발병을 하셨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제 어머님이 벌써 치매에 걸리셨는데 돌아가셨고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할아버님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뮤테이션을 저희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벨린이라는 아미노산 669번이 이제 루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베이라 세크트레이스라고 해서 단백질들이 이렇게 잘라지는 부위인데 그 부위에 있기 때문에 치매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뇌를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에 있는 부위를 저희가 벤트클이라고 하는데 그 굉장히 커진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뇌 이쪽을 가지고 영어로는 템포럴이라고 그러는데 옆뇌도 굉장히 많이 쪼그러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뇌가 굉장히 많이 이제 퇴행이 돼서 뇌가 이제 보통 제일 좋은 영양분은 글루코스를 이제 저희가 포도당을 제일 좋아하는데 포도당이 잘 들어가서 대사가 안 되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왜 그러면 이렇게 발병을 했는지 저희가 단백질 구조도 이제 찾아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MDS 치매 테스트를 해보니까 보통 보면 정상인 분들은 한 1.0인데 굉장히 높으세요. 1.435 정도가 나오셔서 진짜 이분이 이제 치매 있고 혈액에도 이런 그 단백질이 응집이 돼서 이렇게 떠다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차 산업 이제 나왔잖아요. 그 기술을 저희가 여기다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4차에서 바이오에서 그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바이오 해킹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해킹은 뭐 컴퓨터 해킹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면 바이오를 어떻게 해킹할까 보시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들어보신 분? 어우,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네요. 크리스퍼 Cas9이라고 유전자 가위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있는 DNA에다가 유전자 가위로서 그 유전자를 자르고 거기다가 다른 DNA를 저희가 시퀀스를 넣어서 치환을 시키고 있고요. 유전자 가위는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크 핑거, 아니면 탈렌, 크리스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크리스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라는 단백질이 있고 거기다가 gDNA라고 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된 크리스퍼 Cas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유전자 가위를 자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재생이 되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유전자 가위가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데 가서 자르지 않고 다른 데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 잘랐는지를 꼭 검증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증이 됐다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치매 연구자들한테 무료로 다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드리고, 저희가 이제 논문이 안 나와서 못 드리고 있는데, 논문이 나오면 모든 치매 연구자분들이 한국형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치매 세포를 가지고 연구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돌연변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의 돌연변이를 가져다가 연구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한국에서 찾은 한국형에 맞는, 환자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연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단일체에서 이렇게 응집이 돼서, 얘네가 응집이 돼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처럼 쭉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세포 밖에 시날 플라그를 해서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약물이 벌써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약으로서 사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세포도 죽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컨트롤로 대조군으로 쓰고 이제 약물들을 이렇게 응집이 되는 거를 막는 약물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이나 약은행, 이제 그 chemical library라고 영어를 하는데, 거기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들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이 응집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약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스크리닝해서 선택된 약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약들을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응집 현상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약을 넣어주게 되면 어떤 거는 응집이 잘 되고 어떤 거는 응집이 안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약이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MDS 방법을 통해서 응집체들이 진짜 만들어졌는지 안 들어졌는지를 하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약을 지금 이제 스크리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응집 현상은 저희가 요이 땅 하면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빨리 응집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쫙 돼요. 어떤 것들은 응집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약을 가지고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아까 MDS 응집체 측정을 하게 되면서 이 올리고머, 그다음에 또 그 더 큰 인제 파이브를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MDS 아까 저희가 이제 치매 조발성 치매 측정하는 것처럼 방법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약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컨트롤들이 있잖아요. 대조군들이 있고, 하지만 이 약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응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한 번 실험들은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 번 실험해서 검증이 돼야지만 나중에 논문도 쓸 수가 있고, 그 후에는 저희가 제약회사가 아니잖아요.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관심 있는 제약회사에 저희가 이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게 약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그 치매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분도 조르시는 분도 없고 자시는 분도 없고, 그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답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목표로서는 지금 한 40대나 60대 중반서부터 이렇게 치매가 이제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로 진단이나 아니면 브레이커 약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이거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저희가 치료로서 한국에서부터 저희가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군데, 여러 기관, 여러 연구자들과 같이 연구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런 걸 서로 마음이 맞고 이런 걸 고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서 연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업적들을 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